현재 중국 정부가 독일과 대만에서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목격하고 그야말로 큰 충격에 빠진 상황입니다. 이는 독일과 대만이 중국 정부의 갈등 상대인 한국을 통해 사상 초유의 기술 협력과 경제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한국을 굴복시키려던 중국 정부의 계획이 끝내 수포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국의 외교와 기술적 고립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24일 홍콩의 유력 매체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한국과 대만을 상대로 한 중국의 무차별적인 기술 탈취와 무역 보복이 결과적으로 그동안 기술 분야에서 라이벌 관계에 있던 한국과 대만이 서로 힘을 합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과 대만은 독특한 경제구조를 가져왔다고 소개했습니다. 바로 두 나라가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미국과 공조를 강화하는 반면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18년에 본격적으로 벌어진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두 나라의 경제 시스템에 크나큰 변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장 미국 정부만 하더라도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이유로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에게 중국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도록 줄기차게 압박을 가하고 있고, 중국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미국과 밀착하려는 한국과 대만을 상대로 갖은 위협과 보복에 나섬으로써 두 나라가 경제적으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내몰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홍콩 매체는 최근 중국 정부가 보이고 있는 행보를 봤을 때 한국과 대만의 상황이 더욱더 심각한 상황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필요하다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해야 하는 중국의 분리된 지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섬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현상 유지에 대한 어떠한 강제적인 변화에도 반대하고 있다. 미국 등 중국과 수교한 국가들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존재를 인정했지만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현재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양안 관계를 뒤집고 대만을 통일하려는 중국 정부의 계획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섬에 따라 이에 반발한 중국 정부가 무력 침공까지 불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홍콩 매체는 미중 갈등으로 인해 대만의 안보 위기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한국 또한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당장 한국의 무역수지만 하더라도 한때 무역수지 1위 국가였던 중국이 이제는 무역적자 1위국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1992년에 대중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을 마지막으로 지난 31년 동안 줄곧 무역흑자를 달성해왔던 대중무역이 중국 정부의 날선 무역 보복으로 인해 올해 처음으로 118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 5월의 월간 기준으로 사상 첫 무역적자가 발생한 한국의 대중무역은 날이 갈수록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미 지난해 1월에만 하더라도 39억 달러라는 무역적자가 발생했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홍콩 매체는 오늘날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으로 올라선 한국과 대만이 이러한 악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 경쟁적인 구도에서 벗어나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적인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약 반세기 전 거의 같은 시기에 빠르게 산업화된 두 아시아 경제권의 기술회사들은 최근 경쟁자가 아닌 비즈니스 우방으로서 서로를 찾고 있다. 그들은 여전히 기술 하드웨어의 동료 수출업체로서 경쟁하고 있지만 이제는 중국에 대한 어려운 질문과 자신의 칩공급망에 합류하라는 미국의 압력을 포함하여 세계 지정학적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협력을 열심히 맺고 있다. 대만 국립 양밍차오퉁대학의 후진익 경영학 교수는 두 경제 모두 이제 미국 주도의 공급망과 경제통합 편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적으로 한국과 대만은 여전히 경쟁자이지만 그들은 과학기술에 대해 더 협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만 매체는 당장 두 나라의 전체 무역관계는 물론이고 반도체와 모바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이러한 분위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대만 대외무역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대만의 수출액은 2020년에 151억 달러에 달했는데 지난해에는 무려 222억 달러로 급증했고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또한 같은 기간에 206억 달러에서 343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거대 기술기업인 삼성의 플래시 모듈 중 일부가 대만에서 조립되고 있는 사실 또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 분석 기업인 IDC에 따르면 대만에 기반을 둔 칩 제조업체인 UMC는 동일한 장치의 다른 회로를 제어하는 삼성의 드라이버 직접 회로를 만들고 있다. UMC 대변인은 UMC에게 한국은 중요한 시장이며 회사는 기존 및 잠재적인 한국 고객과의 협력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메모리 칩을 전문으로 하는 반면 대만은 프로세서 칩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어 두 나라가 경쟁 우위를 잃지 않고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매체는 대만의 어플 개발 기업인 고고루기,
포스콜 앱을 2012년부터 한국에 선보인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홍콩 매체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주변 국가를 상대로 가진 위협을 일삼아왔던 중국 정부의 비상식적인 행보가 결국 지난 수십 년 동안 서로 경쟁 관계를 이어왔던 한국과 대만을 다시금 똘똘 뭉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기술적 고립이 더욱더 악화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에서의 이 같은 환호성에 뒤이어 독일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게 됐다며 독일 정부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사상 초유의 행사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가뜩이나 전 세계적으로 고립무원에 놓인 중국 정부를 더욱더 당혹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 현지 매체인 빌드는 독일 통일을 기념해 한국에서 건조된 거대한 컨테이너 선박이 지난 금요일에 한국을 떠나 독일로 향하고 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빨간색과 검은색으로 도색된 23만 톤 규모의 거대한 선박이 시속 20km의 속도로 한국을 출발해 중국의 상하이와 대만의 가오슝을 지나 현재 동중국해를 항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독일의 해운기업인 하팡노이드가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을 통해 건조한 이 선박은 액화천연가스에 기반한 400m 길이의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인 만큼 독일 정부가 이 선박에 대해 남다른 예우를 갖추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오는 10월 3일에 있을 독일 통일 33주년을 기념해 독일 연방 대통령의 영부인인 엘케 비덴벤더 여사가 직접 함부르크 항구로 달려가 이 선박에 대한 명명식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매체는 한국에서 건조된 베를린 익스프레스가 지난 금요일에 출항한 것도 바로 독일 통일 기념일에 맞춰 독일에 당도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획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오늘날 한국에서 건조되는 선박들이 독일 통일 기념일에 등장할 만큼 독일과 유럽 각국으로부터 큰 환호를 얻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독일 매체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국에서 건조된 베를린 익스프레스호는 초대형 선박이라는 수식어에 더해 액화천 연가스로 운행되는 만큼 친환경 선박을 선호하는 독일 사회의 분위기와 안성맞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66,850톤의 강철로 만들어진 이 바다 거인은 미하엘 코비츠 선장과 24명의 선원들에 의해 운영되는데 23,500개 컨테이너를 적재할 공간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LPG 엔진을 통해 매우 친환경적으로 운전한다. 하팡노이드는 2045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기를 원한다. 발린담의 전통적인 해운회사는 400m 이르는 12척의 선박을 주문했다. 이는 달리 말해서 하팡노이드가 한국을 통해 주문한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베를린 익스프레스뿐만 아니라 11척이나 더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독일 매체는 최근 한국에서 출항한 베를린 익스프레스에 뒤이어 내년에는 함부르크 익스프레스라는 이름이 붙여진 또 다른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독일에 당도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독일의 해운기업인 하팡노이드가 운용할 베를린 익스프레스는 앞으로 유럽과 극동아시아를 오가는 무역선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를 통해 한국 선박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특별한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독일과 홍콩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자신이 가진 힘만 믿고 이웃을 상대로 험악한 관계를 지속해온 중국 정부가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에 대항한 이웃 국가들의 단결로 인해 나날이 국력이 쇠퇴하고 있음을 여실히 방증하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